네, 안녕하세요. 한쌤입니다. 오늘은 2월 6일 아침 5시 22분입니다. 증시는 그래요. 코인도 그렇고, 그죠? 별게 볼 게 없는 시장이고, 뭐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반등글이 등장했지만, 일단은 아직까지도 좀 애매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뉴스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는 좀 하루 지난 뉴스입니다. 뭐 트럼프 심피 협상 기대율 상승 마감, 오늘 또 조정이고 상승 약간.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가 내일 지나면 무의미해져 버리는 뉴스들이 좀 많거든요. 그만큼 시장이 지금 되게 섬세하게 움직인다. 섬세하게 이게 맞나? 아무튼 좀 엉망진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흐름상 그죠? 올랐다는 얘기 나오겠죠. 오늘 또 조정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 흐름을 체크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반 큰 흐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중 무역 전쟁 제재와 수혜자 떠오른 K-뷰티 이런 얘기들 한번 우리 K-뷰티 아모레퍼시픽이랑도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코인 시장은 한동안 조금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올 봄 지나서 여름정 지나서 올 가을에 또 큰 웨이브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 좀 메인을 잡고 있으시면서 지금 그 전에는 또 좋은 타이밍이라든지 좀 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노려서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삼성금융 밸류업 시동, 삼성 주주 하나에 쏠리는 눈,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. 토스증권 수익 다원 뭐 카피 14주가, 그래요. 네. 3% 삼성전자가 조금 올랐나 봐요.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보시피 삼성전자, N 추가 금리 인상 시동, 그렇죠? NK 청산 불안하다. 자, 엔화는 여러분들 편하게 사 모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자산입니다.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불편하시겠죠, 그죠? 편하게 사 모으셔도 되는 부분이고, 구원대 아래서는 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고, 그렇죠. 그래서 뭐 이거는 전자산을 갖다 박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. 실제로 그래요. 하나보다 좀 너무 높은 가치가 있죠. 그리고 뭐 달러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만 이 NK 장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뭐 중국도 막 어떤 분들 중국 물고 빠냐, 막 우파라고 하면서 왜 좌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시던데, 그만큼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인정할 걸 인정해야 또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것도 이제 그쪽에 누구냐 손자의 말이니까 또 중국 그걸 말 인용하냐 이렇게 말 드실까봐 또 앞서서 걱정이 되는데, 알아야 이게 무서움을 느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걸 보고 좋은 건 배워야 되고, 그죠? 그래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 사실 불안하고 좀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한테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으시다면 배워가시고,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가감없이 해주십시오. 근데 서로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막 이런 막 비꼬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맙시다. 그렇죠? 저도 사람이다 보니 열심히 하다가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좀 시기적으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서로 존중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손이 조금 길어들었어요. 엔킬이나 하여튼 엔화는 좋은 장품이 앞으로도 좀 매력적일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1450원대 환율 방어에 외환 보유액 뚝 고결의 최대폭 감소자. 외환 방어, 환율 방어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환율 방어를 조작을 한 건 아닙니다. 그죠? 원화를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달러를 팔아가지고 해야죠.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. 이런 것들 여러분 티가 안 난다라고 하시는데, 음식으로 따지게 되면 소금이 계속 뿌려지는 상황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. 일정 수금이 농도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, 몸에. 어쨌든 몸에도 소금 농도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티가 안 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거 안 잘못하면 난리 날 겁니다. 이런 부분들 일단 뉴스 간단하게 보고 좀 이따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드릴게요.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요. 저는 근데 이 관세 자체가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관세를 때리게 되면 미국에서도 사실 내부 물건들이 어마어마한 중국 물품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. 한국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갈 겁니다.
그래서 중국이 예전에 미국의 채권을 사주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애들 미국 물건을 팔아먹는 그런 순환이 됐었었는데 그 관세를 올려버리면 저가형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중국산들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태 괜찮은 애들은 이제 국가에서 검수해서 이제 정식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네들도 함부로 그렇게 관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세를 빌미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게 목적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그런 것도 이용해서 자국 이익이 되는 정책을 취하려고 하겠죠. 근데 그 와중에도 많은 국가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어쩌면 그 일본에서 투자했던 그런 그 투자소에 대해서 나갔던 그 금액을 다시 끌고 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무조건 어떻게 될 거다 보기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전반적으로. 네. 조식은 반등인데 비트코인 단기고통 불가피.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과 미증시가 살짝은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. 아주 약간. 그래서 이제 그 반등의 폭도 좀 차이가 좀 나고. 그래서 일단은 코인 시장은 일단은 단동안 조금 매력이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미증시도 일단 저는 비싸다고 보는 편이라서 다시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율, 네. 조정해야 됩니다.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사실 저는 국가 보유고로 환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일단 그 국제 정세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. 어쨌든 이제 환율은 또 한번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엔화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엔화는 이제는 이제 이쪽으로 이 위로 9.8 1달러로 100원이죠. 역시 10배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유가도 진정되고 있네요.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지표 중에서는 이게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지표 가속되는 거니까 조정이 나온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. 그러면서도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S&P는 크게 힘을 못 내고 있죠. 반등은 했습니다. 반등은 꽤 잘 증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좀 다른 모습으로 반등을 좀 이루어졌거든요. 비트코인 간단하게 좀 보면서 올까? 원화로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.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4시간 차트죠. 원화에 보면 4시간은 반등이 나왔다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죠? 힘을 크게 못 내고 있는 부분인데 S&P는 이제 좀 들어 올렸죠. 그죠?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.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S&P 좀 강하게 반등되고 있고 나스닥이 좀 힘을 좀 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나스닥.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반등을 좀 주면서 힘을 좀 받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빅스 차트도 아주 진정되고 있죠, 그죠? 그래서 지금 빅스 차트도 보면 박스가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죠. 횡보하다가 보면 이 구간에서 또 이 부분에 빅스 차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. 그러면 빅스가 빠지게 된다면 급등이 나올 거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급락이 나올 것이고, 그러면 이 구간에 있어서 2월 한 11일 때 15일에서 19일 사이에 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. 뭐 아래로 한번 빠졌다 하든지, 그렇지?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더 급등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, 글쎄요, 그렇게 확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들지는 않고, 만약에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여기서 좀 더 약한 상승 좀 더 진행이 되다가 한번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빅스는 올라갈수록 주가 조정으로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S&P를 봤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 구간은 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? 제가 보고 있다는 거죠. 많이 좀 간다는 쪽에서.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엔딩 다이고날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. 뭐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여러분들 숏포지션 또 좋아하시는 분들 저같이 숏포지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추세죠. 요 추세가 이탈되는 타이밍에 또 숏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요게 이제 이탈 될 거예요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죠? 요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돼. 걸치는 타이밍. 요때는 이제 롱보다는 숏포지션이 조금 강세일 때니까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판에서 이런 턴에서 또 숏타임에 가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 구간
약하게 보시는 분은 요 구간. 손절은 이제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손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장대가 슈팅이 나오면 눌림목에서 손절하는 부분. 쭉 이렇게 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만약에 좀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하면 요런 라인을 손절 라인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손절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. 이 패턴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다. 실버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. 그렇죠. 그다음 골드도 역시나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또 역시나 또 수정세를 좀 보여주면서 쫙 반등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네요. 그죠? 골드도 전반적으로 강세죠. 강세장입니다. 네. 자, 그다음 삼성전자. 삼성전자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삼성이 아무리 지금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들 아직도 강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 안에서는 좀 편하게 모아가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아마 뭐 저는 뭐 운이 좋다면 나중에 13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에서 일단 요 정도까지 68,000에서 7만 원 사이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이 부분 우리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그게 지금 해결이 되고 국장이 좀 안정이 돼야 국세가 국제 정세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정세가 시장들이 정말 좋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북한도 정의도 잘 얌전하네요, 그죠?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광기를 느꼈는지 점잖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. 우리는 이제 우리 밥그릇 챙겨야겠죠, 그죠? 아모레퍼시픽 돈 구경하러 가야지. 화장품 조금 많이 올랐다고요? 아모레퍼시픽? 이건 뭐 올랐다고 말하기 그렇네. 저희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요때 주차를 좀 드렸었죠, 그죠? 기억이. 요때 썼던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그런데 요 이제 거래가 터진 부분이 좀 존재를 하네요. 거래가 어디 터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때 터졌나? 요때 터졌네.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관심 있게 볼 때가 된 것 같아요. 아모레퍼시픽. 네. 요 거래량이 나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요 밑에서 썼다고 고정을 하고 이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거래 터져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봄쯤에 이제 주가가 반등해 준다면 그때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운이 좀 20만 중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참 정찰 정도 살짝 넣어 보시고 요 중간 구간이죠. 한 4, 5월 정도에서 흐름을 좀 보면서 거래가 이렇게 살짝 붙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거래량 패턴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살짝 붙으면 이 정도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서 26년 뭐 그렇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적으로 좀 잡아보시고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어떤 워낙 큰 차트다 보니까 포기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.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세우시고 나중에 뭐 연간 전략 세우셔가지고 수익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요 정도 하고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비트코인입니다. 비트코인이 힘을 못 내고 있어요. 그죠? 비트코인이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, 좀 애매하죠, 확실히. 월봉상에서는 비싼 가격입니다. 비싼 가격이고, 드디어 5월평에 대한 터치를 좀 받았어요. 5월평에 대한 지지를 살짝 받으면서 들어주고 있는데, 일단은 12월평, 20월평이 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, 이렇게 폭락에 대한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. 상당히 낮은 부분이고, 폭락은 당장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웬만해서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이렇게 꿀렁거리면서 옆으로 간다. 그러면 좀 박스권에 대한 관점에서 옆으로 간다라는 관점이 좀 지배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죠, 그죠? 그러고 나서 이게 이 평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 그때서야 하락장에 대한 각을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원, 투 이런 식으로 가면 이 평이 이렇게 돌아버릴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 여기 보시잖아요. 첫 번째 봉우리 그렇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얘처럼 그러니까 뭐 그냥 알트코처럼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자산으로 대장 인정을 받고 있고, 뭐 어디지? 어떤 나라 생각이 안 나네요.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그 국정화폐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폭락은 없다. 그렇지만 얘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 알트코인은 많이 아파지거든요. 그러니까
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고, 그래서 비트코인 어쨌든 지금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들은 이 조정파를 구경을 하시고 이 조정파 끄트머리 또는 이 보조정파 아랫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 파동 크기가 엄청 크죠. 이 크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큰 조정이 나타난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점의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상승은 한 80% 정도 끝났다고 봐야죠. 저는 제 눈에는. 그러니까 20% 남았을지 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80%는 끝났다. 우리 좋아서 흔들리다가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래서 우리 가을, 이번에 25년 가을을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25년 가을에 나온 상승은 비트코인의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. 만약 상승한다면 말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,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정기를 한번 겪어야, 그 다음에 겪어야 이렇게 가는 부분일 테고, 아니 그게 아니라면 계속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. 오랫동안 한 2년 정도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비트코인이 비로소 막 이 20만 달러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지, 비트코인이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는 이거 나중에 크게 죽어버렸다 진짜로. 그래서 이 평을 정렬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상승장을 이루기 위해 그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. 하락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.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만 흔들려도 이게 대하락장이라고 말을 하겠죠. 뭐 솔직히 요만큼 움직이면 뭐 대불장이니 뭐 난리 치더만. 그분 지금 나가셨던 것 같은데. 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쪽 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눌림목 쪽에서 타이밍을 잡아보자. 그리고 뭐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. 그죠? 뭐 어떤 것들이라고 할까? 뭐 웨이브, BTC 차트 이런 거 살펴보게 되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애들 많죠. 알고 얘네들도 조정을 좀 주고 있고, 뭐 리오스도 마찬가지 거죠. 근데 이런 애들의 순번이 올 겁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근데 순번은 올 거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거든. 이 BTC 사장에서 차트에서. 그러니까 비트코인 세계에서 지금 도찐 거야. 이호스인가?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 뭐라고 할까? 찬밥 신세가 된 거죠. 그러면 어쨌든 이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 구간이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이게 지금부터 어쩌면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큰 차트를 사이즈를 볼 겁니다. 2년 정도 사이즈에서 비트코인의 그 박스권 하나로 넘어가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, 지금 김포가 좀 붙어 있어서 그런데 대략적인 금액이 있어서 뭐 한 1.8억에서 뭐 한 1.2억 정도, 1.1억, 1억 사이, 크게 높게 갑시다. 1.8에서 1억 사이, 1억보다 높아야 돼. 1억, 1.2억 갑시다. 1.2억 정도, 환율에 오차가 될 수 있으니까 2.2억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이쪽에서 노리는 부분들, 이런 형태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이 뻥뻥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. 그거 노리셔야죠. 그러니까 무주유상 상승이다 이런 게 점이 아니라. 이해되셨죠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리플 관점을 봤었을 때 그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, 리플 나중에 여기 자리를 잡고 추가적으로 뭐 10,000원을 갈 수 있겠지. 그렇지만 우리 여기 사지 않겠다. 그죠? 이해되셨죠? 그래서 리플 이런 가격에서는 한번 우리 진입각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, 무지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전략적으로. 그래서 뭐 퀀텀도 이번에 뭐 꽤나 괜찮은 상승이 나타났었고, 짠텀은 아주 죽지 않았거든요. 퀀텀이 지금 봐줄만 하거든. 큰 흐름에서는. 그래서 일단 퀀텀도 관심 있게 보고, 그래서 올 가을 때 저는 일단 여름 이후로 넘어가서는 큰 웨이브가 또 한번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50에서 100% 면도는 막 몇 배도 움직이겠죠. 몇백 프로. 그때 노려보시면 되고,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돈 좀 세이브하는 전략, 단타도 좀 짧게 보시고,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너무 막 무지성으로 들어가지 마시고. 됐죠?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,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고점에서 팔아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 한해서 갈수록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. 맞죠? 떨어질 거다, 오를 거다. 그죠? 만약에 오를 거다, 계속 오를 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? 떨어질 거다 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오를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그죠? 사라. 이미 돈 없는데 뭐. 없는데 어떻게 사 여기서. 그죠? 그러니까 팔아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해서 이런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지고 현금은 조금 챙겨두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. 지금으로서는.
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너무 저점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고점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.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하시면 됩니다. 그게 포트폴리오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몇십 배, 몇백 배 이렇게 먹은 사람들 보고 현혹해서 빠지지 마시고 거의 다 사기니까 거짓말이에요. 일부의 종목들을 보여주고 수많은 종목들에서 보여주는 거고 딱 그 자극적인 제목으로 여러분들 홀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나는 꾸준히 벌어가겠다. 1년에 10% 수익을 가져가도 되게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셔야 운이 좋으면 크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겠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인 쪽에 크게 볼 게 없어서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 좀 길게 좀 해봤어요. 코인들 뭐 니어 프로토콜도 지금 차트가 망가져 버렸거든요. 이건 이렇게 가다가 깨져 버렸어. 니어는 이제 이 아래를 또 봐야 돼요. 그 니어 프로토콜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9,000원 정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. 근데 이게 1,000원을 만 원을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추세가 깨졌잖아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 월별 중에 깨졌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응 요령이 안 되시는 분들. 저는 그냥 무조건 장투할 건데요. 장투를 할 만한 시기에 장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아래서 장투를 노려보실 수 있겠죠. 볼린저 밴드 하단이 넘어가니까.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.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횡설수설하면 여러분들의 또 정리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. 코인 시장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숏포지션의 보유 중입니다. 뭐 얼마 안 됩니다. 저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 배짱은 없어서 숏포지션을 보유 중이고 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요 정도 라인 됩니다. 요 정도 라인에서 숏포지션 보유 중에서 지금 그렇게 좀 빠지고 있길래 좀 그냥 소소하게 돈을 벌고 있고 이거는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. 많이 빠지게 되면 뭐 88,000에서 84,000 사이 끌고 가볼 생각이고 뭐 9만 한 5천 정도에서는 잭줄 좀 하지 않을까 싶어. 그래 요 정도 끌고 갔었다가 요거 돈이 모이면 다시 또 제가 좋아하는 코인들을 쇼핑을 하겠죠.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전략 중에 일부가 이제 숏포지션에 들고 가는 것이지 내가 뭐 숏포지션에 뭐 영혼을 끌어서 뭐 큰 대박을 노리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때는 장투와 단타의 전략을 잘 버무리셔가지고 현명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장투하기 좋은 종목은 오히려 한국 증시 쪽이 더 장투하기 매력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대통령 부분이 이제 무스크가 해결이 되면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는 좋아질 거거든요. 풀릴 거거든요. 리스크가 풀릴 거기 때문에. 그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북한과 그게는 이제 당연한 사실이잖아요. 그죠?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